네, 수능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 두기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라는 점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1심 결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방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리고 유포한 사람이죠. 조주빈. 네. 오늘 선고받았는데 40년형 받았죠, 징역? 네, 40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네.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 혹시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있었는데요. 물론 피해자들은 무기징역을 좀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40년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조주빈과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시킨 혐의입니다. 지금 실형 40년 조주빈에게 떨어졌고요. 전자발찌는 30년을 착용해야 하고 추징금도 1억여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밖에 일당 4명에게는 7년에서 15년 정도 지금 나왔고요. 미성년자가 1명 있는데 소년범으로는 최대 형량입니다. 지금 장기 10년, 단기 5년 나왔습니다. 지금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구형보다는 낮긴 한데 좀 이전과 비교는 확실하게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편이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여파가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추정을 해보는데요. 네. 이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미국 송환을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거의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컸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네. 사회적 해악이 너무나 크다. 지금 이 피해 자체가요, 이 사건의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의 숫자, 또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 또 피해자의 이 피해는 복구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엄중히 처벌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주빈의 태도도 법정에서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정말로 반성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장기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조주빈 오늘 선고 이후에 이제 담담한 표정으로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조주빈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될 당시 조주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 예상 밖의 이름부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선 조주빈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자식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피해자분들께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애비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네, 오늘 조주빈 결국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범행은 다 인정하니까 어떤 판결이 나와도 받아들인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판결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든 어떤 성범죄도 좀 사회에서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주빈이 최후 진술에서 속죄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전에 이제 공판 과정에서 보면 자기 책임 떠넘기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고 그래요. 뭐 이게 자기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탓도 있고, 뭐 인터넷 문화 탓도 있고 이런 변명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횡설수설했습니다. 사실은 뭐 반성문도 지금 재판 과정에 280여 회 냈다고 하지만 이 큰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게 뭐냐면 재판에서 본인이 육성으로 진술하면서 다 보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이 성착취라고 하는 영상물을 사업화해서 브랜드화하려고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네. 마치 사업가처럼 처신을 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들여다봄에 있어서 상식은 하나의 색안경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봐야 이 안에 이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그리고 피해자, 가담자, 이것을 또 본 사람도 있죠. 이러한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 밖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판부에 대한 충고 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양형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태도와 지금 이 인식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주빈 사기 돈 공범도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네. 손석희 JTBC 사장 그리고 윤장현 윤장현 전 광주시장. 시장.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또 있었죠? 김웅전 기자 네. 등등 해서 지금 우선 공범들입니다. 조주빈에 대한 재판보다는 공범 이모 씨는 이 혐의가 좀 가벼워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네.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렇게 됐고요. 또 한 명, 이 좀 중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징역을 받았습니다. 흥신소를 사칭하면서 이 손석희 JTBC 사장에게는 1,800여만 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는 2천만 원을 돈을 받았어요. 네. 사기인데 이 아까 변호사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항소할 것인가? 지금 모든 혐의와 범죄를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기소된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기 건들. 그래서 어차피 사건을 병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2심에서도 한번 또 어떤 쟁점들이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